자, 오늘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과 그 해. 여기서는 우리가 방정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즉 정의를 여러분이 다 외워야 돼요.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외워야 의사소통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식에는 등식과 부등식이 있습니다. 등식, 부등식.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등식은 다시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눕니다. 항등식. 자, 사실은 부등식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조건 부등식이 있고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등식은 등호가 사용된 식이 등식이고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사용된 식이 부등식입니다. 부등호는 사실은 네 종류가 있죠. 이렇게 등식이 사용됐냐 부등식이 사용됐냐에 따라서 등식이다 부등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히 등식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방정식과 항등식을 해볼 겁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이 방정식을 주로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낸 식이다. 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고 한다. 좌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좌변, 여기가 우변. 양쪽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한다.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다. 이 미지수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 우리가 상수와 변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와 변수. 요것만 따로 설명한 특강도 있는데요. 상수와 변수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변수는 주로 미지수로 많이 쓰여요. 미지수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인다. 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변수는 영어 그 소문자로 주로 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x, y, z, 뭐 w 뭐 이런 걸로 많이 쓰고, 상수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 이런 거, 자연수 뭐 그다음에 뭐 3분의 7 뭐 이런 그 유리수도 숫자고. 근데 이 숫자를 우리가 잘 모를 때 아니면 가려져 있을 때 이렇게 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걸 문자 상수, 이걸 숫자 상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수는 문자로도 쓸 수 있고 숫자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변수는 문자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뭐냐면, 상수는 하나의 정해진 숫자인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고요. 변수는 이게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즉 숫자를 담는 어떤 그릇의 이름입니다. 이 그릇 속에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뭐 3이 들어갈 수 있고 뭐 5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x 이퀄 3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x가 3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x 속에 3이 들어갔다 라는 뜻입니다. x 자체는 숫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상자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상자가 유리 상자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들어갔는지가 보인다. 그 들어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건 반드시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변수가 어떤 값을 취했을 때 이 등식이 참이 되는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목적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에서 쓰인 변수를 말하고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그 미지수, 즉 변수의 값,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갔느냐, 그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실제 그것을 찾는 행위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즉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또는 근을 구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예에 보면 x 플러스 3이 5다, x 플러스 3은 5와 같다,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x에 2가 들어갔을 때만 이게 참이 되고, 나머지 다른 값이 들어가면 다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x 이퀄 2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인 거예요. 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걸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x 이퀄 2, 이건 뭐야? x에 2가 들어갔을 때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수 x에 2가 들어가야 참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2x가 3x와 같다. 근데 이 왼편을 계산해 보면요, 그냥 3x입니다. 오른편도 3x고, 그래서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좌우가 완전히 식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뭐가 들어가든지 항상 성립하겠지. 방정식하고는 좀 상태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은 좌우에 생긴 모양이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방정식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것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예요. 이 항등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에서 이 변수 x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건 이제 모르는 숫자를 주로 네모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네모가 뭔지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x로 바뀌었다. 어떤 문자로 우리가 바꿔서 쓴다. 이 네모 대신에 이제 변수를 사용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확인 문제 가겠습니다. 자, 확인 1번. 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건 그냥 식이라고만 해야 되지 그 등식이 아닙니다. 이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라고 부른다는 거 공부했죠. 그러나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등식이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등식인 거죠. 이런 게 등호가 있어야 돼. 이건 부등식이고 이것도 등식이에요. 그다음에 얘도 등식이죠. 얘는 사실 항등식이고 얘는 방정식이지만 어쨌든 둘 다 등식이고 이렇게 부등호가 사용된 거는 부등식. 이건 그냥 식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세 개가 있네요. 확인 2번은 방정식 이거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2일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자, x에다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x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아이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우변은 9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씩 다 넣어보면 이게 0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0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되죠. 역시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1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얘는 4가 되죠. 역시 9하고 같지 않으니까 얘도 거짓이 되고, 자 2가 들어갔을 때 요거는 9가 되고 같죠. 그래서 이건 참이 된다. 자, 참이 되는 값을 구했으니까 x equal 2 이것이 바로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서 지금 한 것처럼 x의 값에다 이것저것 다 넣어봐서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가 되는 애들 몇 개 넣어봐서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중 방정식인 것은 방, 항등식인 것은 항이라고 써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딱 2가 되면은 성립하지만 등식이 다른 값에선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이거 계산을 하면 이거 마이너스 5x죠? 그러면 좌우변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양변이 완전히 같으니까 이건 항등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왼쪽 계산하면 2x죠? 자, 2x가 6과 같으려면 x가 3이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도. 그래서 이건 방정식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좌우변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죠. x에 뭐가 들어가도 성립할 거란 말이죠. 되시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등식의 성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등식의 성질인데요. 요건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단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됩니다. 0으로는 못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등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a equal b다라는 등식이 있으면 양변에 같은 수, 뭐 k면 k 이런 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물론 나눌 땐 0이 아닐 때,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건 0을 곱해도 돼요. 0을 곱하거나 더하고 빼도 돼요. 근데 나누는 것만 0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사칙연산이라고 그러죠. 이 사칙연산을 다 해도 같은 숫자를 갖다가 양쪽에다 해주면 등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는 겁니다. 응? 자, 그게 이제 바로 요 밑에 핵심 포인트에 있는 그 비율인 거죠. 양팔저울에서 이 무게가 이제 똑같이 달아서 균형이 맞을 때는 양쪽에 똑같이 뭐 파란 사과를 같이 올려놓든 뭐 빨간 사과를 올려놓든 아니면 양쪽에 뭐 이거 사과를 덜어내든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주면 이 균형 상태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균형을 이룬다, 이제 그런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를 원리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1차 방정식의 풀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x가 뭐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좌변에 x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다 넘겨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7이다. 그러면은 딱 봐도 우리가 이거 5 들어가면 맞겠네 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2를 빼서 2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나왔지만 뭔가를 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c를 뺀다 그런 것은 마이너스 c를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더하면은 이게 먼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x가 5가 된다. 좌변에 x만 남기는 겁니다. 요게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 생략하고 플러스 2가 1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이걸 이제 2항이라고 합니다. 2항. 항을 넘어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항을 이동했다. 근데 이제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해두면은 쉽겠죠. 똑같이 뭐 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가 넘어가서 얘가 이동을 해서 부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7 빼기 2 x가 5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자라는 거죠.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4번. A와 B가 같을 때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자, A하고 B가 같은데 A 플러스 2니까 뭐야? 좌변에 2를 더한 거죠. 그럼 우변에도 2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할 거다. 등식이 여전히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우변에서 1 뺀 게 보이니까 여기도 1을 뺀 걸로 이렇게 안에 1만 써주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뭐야? 3을 똑같이 곱한 거고 얘는 7을 똑같이 나눈 거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쉽겠죠. 5번.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자,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x의 말이죠. 3이 곱해져 있고 또 거기다 이제 4가 또 더해져 있는데 x만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x만. 그러면은 이 3도 없어야 되고 4도 없어야 되는데 뭘 먼저 없애야 됩니까? 4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덧셈을 먼저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 3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을 나눠야 되죠. 근데 양변을 똑같이 나누면 얘가 3분의 4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얘를 먼저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의 우선순위는 곱셈이 먼저 덧셈이 나중이지만 그걸 이제 거꾸로 해서 x만 남기려니까 덧셈 뺄셈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곱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는 거는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은 4를 없애야 됩니다. 4를 뺀다는 것은 뭐 마이너스 4를 양변에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4가 1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양변에서 뭐를 뺀다 그랬으니까 4를 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4가 절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7 빼기 4가 되니까 3x는 3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을 다시 x 앞에 곱해져 있는 3으로 이번엔 나눠야죠.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없애려면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가 1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실제로 x에다 1 대입해 보세요.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에 곱해져 있는 걸 일단 놔두고 x 덩어리, x 항은 일단 놔두고 딴 애들부터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즉 2항을 먼저 해줘서 양변에 6을 더한다 그러면 되겠죠. 플러스 6 플러스 6 얘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4분의 1 x는 16이 되고 양변에 이번엔 뭡니까? 4분의 1 없애기 위해서 4를 곱하면 되죠. 뭐 4분의 1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4분의 1을 나눈다는 말이고 4를 곱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6 곱하기 4니까 64가 되겠죠. 실제로 여기다가 64를 x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바로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는 것이다. 요령이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다 되시죠? 예. 이제 유형 익히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1, 2, 3번은 문제가 워낙 쉽고 또 앞에서 다뤄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4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까지 먼저 다 풀고 나서 여기를 들으시면 돼요. 자, 항등식이 될 조건. 등식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해라. 얘가 항등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양변의 식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x항,
응? 요거의 계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5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6하고 2b하고 지금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1차항끼리도 같고 상수항끼리도 같고 그러면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야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b가 뭐라는 겁니까? 이건 양변을 2로 나눠보면 b가 마이너스 3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 b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되시죠?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한쪽으로 다 이걸 넘긴다. 그래서 ax 빼기 6 저거 넘어오면 이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b 이 항을 시킨 겁니다. 아니면 뭐 양변에 똑같이 5x를 빼고 2b를 빼고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우변을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x 한끼리 그 다음에 상수 한끼리 따로 묶어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서 6 플러스 2b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x가 지금 변수기 때문에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도 지금 항상 이게 성립하게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0을 곱해서 다 무력화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5다. 그리고 a가 5에서 얘가 0 돼버리면 얘가 0이다 하는 거니까 얘도 0이 돼야 되죠.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1차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계수나 상수항 이게 다 0이 돼야 된다.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얘가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되려면 계수나 상수항이 다 0이 돼야 된다. 이것도 하나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유제들 풀어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 등식의 성질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x equal y면 양변에 2를 똑같이 더해도 성립한다. 그런 말이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a가 b 플러스 4이면 a 마이너스 4는 b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 4를 뺀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4를 더해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맞고 ac하고 bc가 같으면 a하고 b는 같다. 이건 양변을 c로 나눠준 거죠. 근데 여기서 c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만약에 c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c가 0이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a가 만약에 뭐 3이야 응? 그리고 b가 만약에 2야 그렇더라도 3 곱하기 0 그 다음에 2 곱하기 0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c가 0인 경우에는 a, b가 꼭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다 같죠. c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근데 c가 0일 때는 나눌 수도 없고 실제로 a, b가 달라도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다고 말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렸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2a가 3b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변에 6을 곱한 겁니다. 똑같이.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보통 통분을 많이 했는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분수식이 이렇게 다항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양변에 6을 곱하면 얘는 2a가 되고 이쪽은 3b가 되잖아요. 똑같은 수 곱했으니까 여전히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참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이겠네. 되시죠? 자, 유지해보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풀이하는 거. 오른쪽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예를 푸는 과정이다. 가나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보기에서 차례대로 골라라. 가에 사용된 건 뭡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 2분의 x만 그대로 남아있어. 그냥 3이 1로 넘어간 거지. 말하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준 거야. 그래서 4 빼기 3에서 1이 된 거죠. 그럼 양변에 같은 수를 뭐 뺐다고 얘기하면 돼요. 자연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 마이너스 3을 더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3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니은이 사용된 거죠.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나번에 쓰인 건 뭡니까? 2분의 x가 1이다 해서 x 이퀄 2로 갔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하고 빼는 거 먼저 곱하고 나누는 거 나중 해가지고 x만 남기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번 단원의 핵심이었죠. 옆에 있는 유제들 꼭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